안녕하십니까, 업그레이드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B형 우리 차트 넣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차트 이후 마지막 마무리하고 저장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차트를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차트를 넣기 전에 요 표까지, 표 꾸미기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죠? 자, 표 꾸미기를 완성했으면 차트를 넣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라 했죠. 그죠? 뭘 확인합니까? 자, 여기서 우리 지금 보는 이 정답의 차트 부분에서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범례하고 항목 값입니다. 그죠? 이 범례를 기준으로 이 항목 값들을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중국, 미국, 한국, 독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독일은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독일을 빼고 요 세 나라만 선택을 할 거고, 단 그 계열들 중에서 어떻게 2020하고 점감만 선택을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표에서 어떻게 해요? 2019와 점감 중에서 어디요? 자, 중국, 미국, 한국만 할 거니까 제목행을 포함해서 2019 점감까지 독일은 빼고요, 미국, 한국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 표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분 제목행부터 중국 점감까지, 그리고 떨어져 있는 독일을 지금 띄우고 그 밑에 다른 셀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그죠? 어떻게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나머지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정답하고 같은 범례와 항목 값들을 선택을 다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에 가서, 자, 먼저 가장 쉬운 세로막대를 먼저 넣습니다. 넣고요. 자, 요 데이터 편집 창은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차트라는 이게 크기가 너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부 지상대로 하나 따라 해보면 됩니다. 자, 먼저 크기를 지정할 건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누르면 됩니까? P 또는 Ctrl N K. 자, 누르면 우리가 여기 들어올 거고요. 기본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탭 키를 눌러서, 자, 80에 탭 70으로 입력을 하고요. 크기 고정을 해줄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자리 차지를 하고 단의 가운데, 그리고 제로, 세로, 문단, 위, 제로, 그대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여백 부분을 갈 겁니다. 컨트롤 탭을 누릅니다. 그죠? 컨트롤 탭 누르면 여백, 또는 마우스로 여백을 누릅니다. 그죠? 자, 바깥 여백이 위쪽, 아래쪽 5와 7입니다. 자, 탭 눌러서 5, 탭 7. 자, 다 됐네요. 엔터. 자, 크기는 이제 맞췄습니다. 이제 뭐 남았나요? 제목의 글꼴 설정, 그리고 나머지들 글꼴들 이렇게 해줘라 라고 합니다. 그죠? 자, 제목을 클릭해서, 자, 클릭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빈 곳 여기를 클릭하랬죠. 그죠? 또는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되죠. 그죠? 여기서 차트 제목 눌러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거는 잘 모르시겠으면 앞선 동영상을 꼭 보시고요. 자, 차트 제목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자, 제목을 그대로 입력해야 되겠죠. 그죠? 정답을 보시고, 자, 국가별 1위, 국가별 1위, 품목수, 품목. 자, 보실 때 조심할 게 품목수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때문에 2, 3점 감점되시면 안 돼요. 그죠? 품목하고 띄우고 수, 뭐뭐 할 수 있다 할 때도 뭐뭐 할 띄우고 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봤을 때, 자, 제목의 글꼴 설정에서 보통 모양 10포인트. 자, 조심하셔야겠죠. 그죠? 보통체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보통 모양은 속성에서 아무것도 주지 마라. 즉, 이런 것들, 진하게 기울인 밑줄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자, 주지 말고 그대로 두고요. 10포인트. 자, 이렇게. 그죠? 하라면은 뭘 하라 나오겠죠. 그죠? 진하게라든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글꼴 설정은 지금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속성만 지금 보통으로 두고요. 10포인트입니다. 설정. 자, 나머지 갑축, 항목축,
그 다음에 보조값축, 지금 보조값축은 지금 안 들어가있죠, 그죠? 범내 글꼴 모두 9포인트로 해라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했다면 이제 무조건 여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트를 지금 원래는 요거 그대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정답 차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돼 있어요? 이중축 혼합형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자, 가서 어떻게 해요? 얘를 정감이라는 계열을 바꿀 거다. 정감이 클릭이 잘 안 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서 계열 정감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을 선택된 부분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속성 창이 뜹니다, 그죠? 속성 작업 창에서 여기서 똑같이 계열 정감을 눌러줍니다. 자, 지금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요거에 보조축을 설정해 줄 거니까, 그죠? 보조축 되시죠, 그죠? 자, 지금 보조축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안 바꿨습니다, 그죠? 자, 어디 갑니까? 요 가서 차트 종류 변경에서 이걸 먼저 바꿨어야 됩니다, 그죠? 끝건선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선택해서, 자, 선택이 안 됐을 때 다시 정감을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가서 보조축, 자, 먼저 얘를 끝건선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이 보조축이 취소가 되어버려요. 이 차트 종류가 바뀜으로 해서요, 그죠? 그러니까 차트 종류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보조축을 설정하고요. 자,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다 됐네, 그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뭐가 하나 빠졌죠, 그죠? 여기에 표식이 네모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정답에 네모 표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표식을 넣어야 됩니다. 어디요? 표식 설정에서 자동을 먼저 체크해 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네모가 들어갔네요, 그죠? 만약에 다른 거라면 기본 제공에서 자, 적당한 거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죠? 지금은 자동이고 네모가 들어갔으니까 정답하고 같으니까 됐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나머지도 진행합니다. 자, 어디 가시냐면, 자, 요거 갑축, 항목축, 보조축 다 보통 9. 자, 그러면 예, 갑축을 오른쪽부터 글자 모양 편집. 자, 딴 거 손댈 거 없습니다. 9. 자, 여기도 갑니다. 요거 하셔가지고 또 오른쪽부터 글자 모양 편집 9. 자, 이것도 해야 되죠, 그죠? 보조축. 자, 오른쪽부터 글자 모양 편집 9 설정. 자, 여기 갑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또 오른쪽부터 글자 모양 편집 9 설정. 됐죠, 그죠? 자, 다 했고요. 이제 이것도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죠? 범례를 또 어디 갑니까? 아래쪽으로, 그죠? 아래쪽으로 해야 되니까 요걸 선택하고 다시 요 속성에 가서 범례를 잘 선택하시고 여기 속성에 가서 아래쪽으로 선택해 줍니다. 자, 이제 정답과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됐네요, 그죠? 조심할 거는 요 이제 값들 변화값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다행히 500에 1000에 1500, 0에 50에 100에 50 딱 맞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이건 다 된 거예요, 그죠? 만약에 틀리다면 어떻게 해요? 선택해서 여기 가서 축 속성에 가서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를 얼마씩 변했냐를 체크하고 수치를 직접 입력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죠? 자, 다 했다면 이제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나머지 표의 아래 단락에 배치해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 표의 위에 가 있습니다, 그죠? 표의 위에 있다 보니까 요 아래쪽에 배치해야 되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요걸 클릭해서 반드시 선택을 하고 드래그 앤 드롭 끌고 가면 안 됐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잘라내기 컨트롤 X로 해가지고, 자, 우리가 2mm 줄을 하나 떼어놨던 자리에 커서를 두시고 컨트롤 V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줄 바꿈이 하나 있고 여기는 그냥 여백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자, 이제는 어떤 걸 하냐면요, 나머지는 이제 별거 없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뭐가 남았냐면, 자, 요것들 할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개요1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따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개요1을 준 걸 그냥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개요1을 우리가 수정을 한 내용을 그냥 적용만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스타일로, 그죠? 자, 요거 부분은 이제 뭡니까? 스타일을 하나 등록을 해야 됩니다.
뭘로 등록합니까? 이것도 참 등록이 아니죠. 개요2 개요 2번을 갖다가 우리가 또 수정해 줍니다. 요거 끝입니다. 그냥 요거는 미리 만들어진 거 적용만 시키고, 요거는 개요 2번을 갖다가 수정만 하나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까지 끝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요거 스타일 참고문헌. 요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고문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해야 된 어떤 기능을 따로 적용하는 게 있느냐, 이런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참고문헌이라는 어떤 기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요거는 그대로 그냥 다 치는 겁니다. 다 그대로 타자를 하고, 단지 여기 있는 요 타자를 한 요 내용의 문단에 대해서, 요 두 문단에 대해서 참고 문헌이라는 이름으로 스타일을 새로 만들 겁니다. 만들고 거기에다가 내어쓰기만 하나 준 것 뿐입니다. 따로 뭐 참고 문헌이라는 기능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한글 폰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헷갈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그리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3개를 주면 끝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빠진 거 찾아서 등록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다시 세부지상 가서 우리가 스타일을 넣을 겁니다. 자, 여기 제목, 요 소제목은 우리 아까 스타일 1, 개요 1 요걸로 다 줘놨습니다. 그죠? 요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커서를 두시고, 자, 만들어지는 스타일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스타일이라고 벌써 만들어진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요 1, 요거 미리 만들어져 있는 개요 1이 있었는데 그걸 수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적용할 거예요. 개요 1. 그죠? 자,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커서가 아까 여기 뒀기 때문에 이 커서가 있는 이 문단이 어떻게 해요? 이 스타일 개요 1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냥. 됐죠? 그러니까 여기 문단 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1번, 2번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자, 되셨고, 자, 마찬가지겠죠? 여기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면은 어떻게 해요? 3이라고 붙고 똑같이 개요 1이 적용될 겁니다. 그죠? 자, 좀 더 빨리 주는 방법은, 자, 요 스타일에서 보면 요 첫 번째 키 컨트롤 1, 컨트롤 2, 그 다음에 컨트롤 3, 컨트롤 4 이렇습니다. 그러면 방금처럼 내가 그 개념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커서를 두고 여기 두고 컨트롤 4번이었죠. 그죠? 개요 1이. 그죠? 그럼 컨트롤 4, 컨트롤 키 누른 채로 4번 키를 누르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가서 어떻게 해요? 컨트롤 4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개념도 좀 알아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개요 1을 적용했는 걸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만 시키면 됩니다. 자,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자, 요 스타일 가서 눌러서 선택만 해주면 되더라. 되시죠? 그죠? 자,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들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뭡니까? 개요 2, 개요 2번을 적용할 건데, 우리가 입력할 때 조심하셔야 겠죠. 그죠? 각각 문단을 반드시 딱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가, 나, 다라고 붙습니다. 요게 3개의 문단이. 그죠? 자, 그럼 이 3개의 문단에다가 모두 다 개요 2번을 적용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굳이 이럴 필요 없다 했습니다. 문단의 선택에서는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발만 걸쳐줘도 된다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다 선택해 줄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해요? 대충 여기서부터 주르륵 그냥 아무 데나 가서 3개의 요 문단들이 그냥 까맣게 발만 걸쳐지면 된다는 거예요. 점에서부터 걸쳐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굳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 여기까지만 와도 됩니다. 그래도 3개의 문단이 선택된 겁니다. 그냥 마우스 가지고 드르륵 하면 됩니다. 요 3개의 문단을 선택하시고, 자, 개요 2번을 줄 건데 지금은 주면 안 됩니다. 그죠? 수정을 하고 줘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뭐 합니까? F6을 눌러서 우리 스타일을 띄웁니다. 자, 이제 개요 2번을 누를 거고요. 자, 요 눌러서 스타일 편집하기를 더할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늘 보던 게 있네. 그죠? 자, 개요 2번은 여백의 왼쪽 16입니다. 문단 모양이 있네. 요거 하나 주면 끝나네. 그죠? 문단 모양 가서, 자, 여백 요거죠. 그죠? 왼쪽 20이 돼 있는 걸 16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거 그냥 바꿔도 되지만 우리가 쉽게 Alt F 눌러서 바로 16을 치고 엔터.
자, 엔터 설정 하면 끝납니다. 보세요. 가나다. 세 개를 내가 걸쳐놨기 때문에 바로 이 문단에 개요 2 수정된 게 바로 적용이 된 겁니다. 원래는 20이었으니까 더 들어갔었는데 16으로 바꾸면서 약간 더 오른쪽으로 덜 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시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아무렇게나 세 문단을 4개면 4개를 선택하시고, 자, F6을 누릅니다. 그죠? 자, 개요 2번을 수정할 건 개요 1을 선택하고, 자, 여기 스타일 편집하기로 들어갈 건데 굳이 여기 안 들어가도 또 상관없습니다. 자, 어디입니까? 여기 문단 모양 정보라고 벌써 나오고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설정 있고 문단 모양 설정. 그죠? 문단 모양을 설정하고 글자 모양을 설정하고, 자, 글머리 문단 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요소 바로 가능합니다. 자, 원래는 여기 가서 우리가 늘 보던 거죠. 그죠? 문단 모양 눌러서 글자 모양 눌러서 글머리표 문단 번호 눌러서 가지만 요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요 설정하고 같은 겁니다. 요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 번 더 마우스를 누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개요 2는 그냥 간단하게 여백만 설정하면 되니까 문단 모양에서 바로 요 설정키를 누릅니다. 요거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여기서 바로 설정을 가서 어떻게 해요? 자, Alt F 눌러서 16 입력하고 설정 누르고 나오면 됩니다. 됐죠? 그죠? 자, 이건 끝입니다. 자, 그럼 또 내려가셔가지고 여기 있네요. 요거 뭡니까? 개요 1이죠. 이제 여기서 선택이 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단축키 알죠? 이제 네 번째 자리에 있던 거니까 Ctrl 4. 그죠? 자, 여기 또 5개의 문단이 있습니다. 이 5개의 문단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개요 2번으로 할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발만 걸치는 쭈르륵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쭈르륵 선택한 다음에, 자, 요까지네. 그죠? 여기 해주고 4개네. 4개. 그죠? 4개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요? Ctrl 5번 누르면 됩니다. 그죠? 자, 헷갈리면 여기 가서 어떻게 해요? 개요 2번을 누르면 되고. 그죠? 자, 개요 2번을 누르면 바로 선택이 바로 되고, 자, 지금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개요 1 제목 줬고요. 개요 2번으로 또 개요 번호 또 줬고요. 똑같이 개요 1로, 이거는 개요 2로.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정답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준 겁니다. 됐죠? 그죠? 가나다라고 주고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뭐 남았습니까? 참고문은, 자, 참고문은 아까 말했듯이 간단합니다. 그냥 스타일을 등록한 것 뿐이에요. 따로 어떤 기능을 준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해요? 참고문헌도 보시면, 문제 보시면 어떻게 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요 범위를 잘 보셔야 돼요. 글자 참고문헌이라는 글자까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범위를 보면 요 안에 2개의 문단,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의 문단, 그 다음에 요건 한 줄짜리 문단입니다. 요 2개의 문단을 선택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게 지금 내어쓰기입니다. 첫 줄만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줄들은 안으로 들어가는 내어쓰기. 그죠? 우리 오는 건 많이 쓰죠. 그죠? 문서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또는 1번 안에 또 가나다 할 때 이렇게 우리 조금씩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또는 그 문단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1번 하고 쭉 첫 줄을 누르고 나머지는 1번 안쪽으로 글자들이 쫙 모이게. 그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할 때 이런 내어쓰기를 사용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걸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고 스타일로 적용한 겁니다. 자, 보시면요. 원래는 뭐 그걸 굳이 스타일로 적용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요 문단을 여러 줄을 세 줄짜리인데 요 첫 글자만 놔두고 요 나머지 문단의 다른 줄들을 안으로 넣어서 내어쓰기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안으로 들어갔다 해서 들어쓰기가 아니에요. 첫 줄을 기준으로, 첫 줄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쓰겠죠. 그죠? 우리 10포인트 들어쓰기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첫 줄을 기준으로 나머지가 들어가면 내어쓰기. 이 첫 줄이 나온 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첫 줄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쓰기. 그죠? 지금은 내어쓰기입니다. 자, 이 내어쓰기를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까지 내어쓰기를 하겠다라면 여기 커서를 두시고 Shift 탭을 누르면 돼요. Shift 탭을 누르면 내가 커서 둔 곳까지 내어쓰기가 됩니다. 자, S 여기까지 Shift 탭, 여기까지 Shift 탭, 여기까지 Shift 탭. 아주 쉽게 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여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답과 같이 이렇게 했다면은 요거는 감점이 되겠죠. 한 5점 감점 됩니다. 그죠? 스타일을 적용 안 한 겁니다. 스타일 중에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스타일 미적용으로 한 5점 정도 감점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반드시 스타일 안에서 우리 내어쓰기를 주라는 겁니다. 그냥 주라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아까 범위가 요 문단까지 같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하나의 줄이기 때문에 내어쓰기가 해도 아예 안 한 것처럼 돼버려요. 그죠? 그렇지만 아까 범위를 요까지 다 선택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 범위를 여기까지 다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힘들게 선택 안 합니다. 어떻게요? 그냥 발만 거칩니다. 됐죠? 몇 초라는 시간도 아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타자가 빠르다면 상관없는데 타자가 느리신 분들은 이 몇 초가 아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따락 됐죠? 바로 선택을 하시고 이제 스타일로 내어쓰기 줄 거니까 F6. 자, 이제 있는 걸 사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등록을 하라 돼 있었습니다. 그죠? 참고문은 등록하라. 스타일 이름 참고문헌으로 주라. 자, 그러면 플러스 눌러서 이제 참고문헌을 쳐야 되겠죠. 이름을. 그죠? 참고문헌 문헌. 자, 그리고 이제 뭘 하라. 문단에 내어쓰기만 줘라. 다른 거 주란 말 없네요. 그죠? 문단 모양만 주면 되네요. 그죠? 문단 모양만 가서 어떻게 해요? 내어쓰기 있네. 내어쓰기를 주고, 자, 이걸 안으로 20만큼 들어가게 해라. 그리고 설정, 추가, 설정.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 줄이니까 내어쓰기 됐고, 이건 한 줄이니까 내어쓰기 자체가 안 된 거죠. 만약에 글이 길어졌다면 다음 줄에서 내어쓰기가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죠? 자, 그 말입니다. 지금은 한 줄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어쓰기가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스타일로요. 그죠? 자, 이렇게 했다면 이제 지금 다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세부지상 내용들은 다 했어요. 자, 시험을 이제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하는데 한 25분 그 정도, 최대 25분 안에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분은 이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체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시험 시간 지금 다 했는데 이제 저장하고 마무리 하세요 하면 뭐 검증이 안 되니까 내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가 없어져요. 뭐 오타가 얼마나 생긴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죠? 또 뭔가를 잘못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합격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합격했다는 걸. 그래서 빨리 끝내고 내가 합격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내가 자체 검증을 하면은 시험 끝나고 완전 합격했구나 라고 딱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 그것까지 하려면은 타자가 빨라야 되고 마무리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저장하기 버튼 꼭 눌러야 되겠죠. 그죠? 저장하기로 꼭 눌러가지고 저장을 하시고, 자, 어디 갑니까, 이제? 자, 이제 검증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시간이 남았다면 지금 요 방법을 쓰고, 시간이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시간이 없다면 뒤에 설명할 이 끝줄을 비교하는 방법을 쓸 겁니다. 지금 우선에는 시간이 있다고 보고요. 그죠? 자, 커서를 맨 첫 글자 시작점에 줍니다. 그리고 뭐 누르냐면 F8키를 눌러요. F8을 누르면 자, 맞춤법 검사 교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내가 오타를 쳤거나 아니면 영어 단어 같은 경우 철자가 틀리거나 그러면 얘가 찾아줘요. 그래서 한글 사전이나 아니면 영어 사전을 내장하고 있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조금 이상하거나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요, 안 한 것 같아요 라고 알려줍니다. 물론 원래 우리가 맞춤법 사전에 있는 띄어쓰기가 되는 게 있는데 실제로 근데 시험장 가서 문수를 봐도 이거는 분명히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내가 고치면 안 되죠. 그죠? 정답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정답이 틀렸더라도 정답과 똑같이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띄워써야 되는데 얘는 안 띄웠었네, 잘못했네 라고 내가 띄워쓰기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그 정답지 자체가 안 띄웠었다면 우리는 안 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주는 것도 얘가 합니다. 만약에 정답은 우리가 안 띄워줬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띄워서 사용하더라. 근데 얘가 띄워쓰게끔 찾아줘요. 하지만 고치지 말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자, 글을 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화면에 약간 위쪽으로 올려둡니다. 자, 아까 커서를 여기 뒀죠. 그죠? 자, 시작을 할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 그럼 벌써 찾네요.
자, 왜 이게 틀리다 나올까요? 얘가 왜 이걸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나한테 묻는 겁니다. 왜요? 한자를, 이 한이라는 글자를 뭐 했습니까? 문단 첫 글자 장식이니까 얘는 글로 인식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국무역협회라는 거. 국무역협회라는 이런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국이라는 글을 띄우고 무역협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 아닌가 묻는 겁니다. 아니죠. 그죠? 아닌 게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요. 그럼 다음 찾습니다. 자, 트레이더 어소시에이션인데 뭐가 잘못됐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정답하고 비교해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정답하고 비교해보면 자, 지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코리아하고 요소 바로 뭐예요? 인터내셔널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워드랩 기능으로 넘어간 겁니다. 영어 단어는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띄어지게 되면은 그 단어가 원래 두 단어가 합쳐졌다면은 엉뚱한 단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수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어 단어가 만약에 길어져서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 타자가 가야 되는데 다음 줄을 넘어가게 되면은 영어 단어 하나를 그냥 통째로 다음 줄을 넘겨버려요. 같이 붙어 있게. 떨어지지 않게. 이게 워드랩 기능인데 그 워드랩 기능으로 인해서 지금 얘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게 지금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오타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죠? 자, 요런 걸 지금 얘가 찾아주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수정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런 걸 타자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로 이런 거죠. 그냥 프렌드십이라는 우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는 두 개가 합쳐졌잖아요. 그죠? 프렌드와 십.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떨어졌다면 엉뚱한 해석이 되겠죠. 그죠? 붙어 있어야만이 우정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프렌드 떨어지고 십이라는 게 배라는 단어 그 해석이 떨어졌다 그러면 친구 배가 되는 거예요. 부잣집 친구죠. 그죠? 친구 배. 그죠? 그러니까 조금 엉뚱한 단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같이 붙어 있게끔 다음 줄로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없다면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잘못되는 거예요. 정답하고 틀리죠. 그죠? 여기 트레이드가 띄워줘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제대로 찾아줬네요. 그죠? 요건데 요거 아닌가요? 라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대치를 할 겁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바꾸기를 누르면 요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럼 내가 직접 가서 띄어쓰기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여기, 요거 맞네요. 그죠? 바로 바꾸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정답과 같이 딱 바뀝니다. 오케이, 됐네요. 그죠? 자, 바로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구치는이 아니고 구친이 아닌가요? 보니까 정답을 보니까 구치는 맞습니다. 그죠? 자, 바로 지나갑니다. 자, 따지지 않습니다. 정답이 틀린 이유는 걸 따질 새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정답과 같으면 지나가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품목에서 나옵니다. 그죠? 대부분의 품목에서 맞습니다. 바꾸기 안 합니다. 그죠? 지나가기. 그죠? 자, 대부분의가 아니고 대부분 품목에서 이런 형식이 더 어울리지 않느냐 묻는 겁니다. 아니죠. 지나갑니다. 정답과 똑같습니다. 자, 품목 수가 원래는 띄우는 게 맞습니다. 그죠? 품목 수가 이래 돼야 되는데 품목 수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혹시나 확인해 보세요 라고 나한테 문제 내가 바꾸기를 누르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게 맞더라도 정답은 뭐예요? 여기 보면 품목 수가라고 안 띄웠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요? 지나가야 됩니다. 자, 컴 트레이더 이것도 단어가 이상합니다. 컴하고 트레이드하고 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입니다. 근데 여기도 정답도 컴 트레이더 그대로죠. 그죠? 붙어 있는. 그죠? 링크를 끊는 거죠. 하이퍼링크를 하는 거. 오케이, 지나갑니다. 자, 또 뭐 찾습니까? 진입했지만을 찾습니다. 그죠? 자, 진입했지만 이쪽에 화면을 옮깁니다. 이쪽으로 옮겨서 자, 진입한 반면에가 진입했지만이 아닌가요? 묻습니다. 자, 정답을 보게 되면 진입한 반면에가 맞죠? 그죠? 보니까 자, 맞네. 그죠? 그럼 이것도 지나갑니다. 자, 철강 재관인데 이런 단어가 없으니까 이제 얘가 철강하고 띄우고 재관이라는 이런 게 아니냐 하는데 여기도 정답을 보니까 철강 재관이 맞습니다. 그죠? 그럼 지나갑니다. 자, 경합관계에 맞습니다. 자, 이것도 띄우는 게 아닌가 문제 지나갑니다. 정답이 그대로니까 현 시점에서 맞네요. 지나갑니다. 자, 경합 중인. 자, 이게 지금은 붙어 있습니다. 우리 경합 중인은 붙어 있는데 여기는 혹시나 경합 중인이라고 띄워야 되는 거 아닌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 요런 게 난감해요. 실제 요거는 여기다 지금 우리가 붙여서 쓴 글씨인데
지금 요거 컷을 두고 반향키를 옮겨보면 바로 중으로 넘어가죠. 그럼 여기 뭐예요? 띄어쓰기가 없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요 글자를 중간에 한번 지어볼게요. 자, 보세요. 요렇게 일단 입력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데 합자가 끝에 오다 보니까 중자와 인자가 막 넘어간 것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영어처럼 워드랩 기능이 아니고, 그죠? 요거는 그냥 우리 한글은 그냥 경자, 합자 뭐 끝이 와도 상관없죠. 그죠? 단어가 중간에 끝이 와도 상관없으니까 그대로 진행이 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만약에 내가 띄어쓰기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띄어쓰기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죠? 요런 게 참 헷갈려요. 요 끝에 왔을 때 글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요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상식으로 띄어쓰기가 된다 그러면 띄어쓰기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전 감점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경합 중인이 요게 뭐 띄어쓰기가 아닐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띄어쓰니까 우리가 띄어쓰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죠? 이렇게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검사를 할 겁니다. 자, 요구된다. 요구된다는 왜 틀리냐면, 자, 요런 게 요구된다. 맞죠? 그죠? 맞는데 이건 좀 이상합니다. 그죠? 자, 요구된다 맞습니다. 그대로 진행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면 또 요구된다. 자, 이게 왜 틀리냐면, 요 쌍따옴표 때문에 지금 얘가 묻는 겁니다. 아니죠? 쌍따옴표 들어갔으니까 맞아요. 그죠? 여기 쌍따옴표 들어갔죠. 그죠? 자, 또 지나가게 해보면요. 자, 리뷰에 보시면, 리뷰 왜 그러냐면, 요 심표 때문에. 심표가 영어 단어에 포함되진 않으니까 얘가 묻는 겁니다. 혹시 뭐 잘못친 거 아니냐, 오타난 거 아니냐 묻는 겁니다. 아니죠. 그죠? 우리는 심표를 넣은 겁니다. 그죠? 지나가기. 자, 요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심표가 들어갔고요. 그죠? 똑같이 갈로 있는 거. 이런 글자가 아니고 그냥 이런 걸로 아니냐? 그럼 아니죠. 지나갑니다. 자, 아센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것도 없는 단어지만 이런 게 아니냐, 잘못친 거 아니냐 묻는 겁니다. 아니죠? 지나갑니다. 자, 검사를 다 했네요. 다시 한번 검사해 보시겠습니까? 묻네요. 검사. 자, 아까 똑같죠? 그죠? 이제 붙인, 자, 아까 넘어간 것 또 묻는 거예요. 넘어간 거, 그죠? 자, 그대로 한번 다시 확인하고 이제 다 했다고 나옵니다. 이제 확인 누르면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구축은 컴퓨터가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건 다 제공받아서 지금 2개 정도로 고쳤죠. 그죠? 자, 그럼 벌써 4점을 본 겁니다. 여러분이. 그죠? 자, 이렇게 확인했다면 또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또 저장을 한번 꼭 하시고요. 그죠? 자, 시간이 이제 또 한 1분, 2분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때 뭘 확인하시냐면은 끝단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주 문단의 끝들을.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정답하고 반드시 비교해 볼 때 요것들을 보는 겁니다. 요거. 이걸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 끝에 요 글자들만 쪼르륵 보더라도 얘가 틀리면은 빨리 중간에 내가 덜 쳤거나 또는 띄어쓰기를 안 했거나 이런 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것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걸 쭉 비교해 볼 겁니다. 요거 비교한 한 1분 정도는 안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비교해봐도 또 한 2개 찾습니다. 그래서 요걸 빨리 비교를 해봅니다. 타자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F8 그 맞춤법 검사를 하지 않고 요거라도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 중간에 한 2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자가 되시고 여유가 생긴 분들은 F8 들어가서 맞춤법 검사로 쭉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이렇게 요 끝단들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자, 지금은 이제 뭐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2개를 놓고 보기 때문에 자, 제가 한번 쭉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국, A, 이, 우, 세, 리 뭐 쭉 나옵니다. 에, 일 다 맞습니다. 여긴 다 맞고요. 이쪽 부분에 자, 보면은 쭉 또 비교해 보면 쭉, 우, 프로, 나다, 위 다 맞습니다. 여기는 다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밑에 부분 넘어가서 여기겠죠. 그죠? 자, 여기를 한번 보면 우, 이, 우, 어, 며, 식, 피, 장, 지, 목 다 맞습니다. 자, 여기도 년, 강, 롯 여기도 다 맞습니다. 자, 여기도 이상 없고요. 자, 여기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우, 요, 잠깐만요. 예. 우, 요, 우, 인, 경, 불,
중학, 우, 시, 속, 화. 요거 뭐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속, 화 하고 혁자가 들어왔는데 흰이 왔어요. 그러면 자기 혁신. 자, 뭐가 틀렸을까 그러면요. 정답은 보시면 자, 이렇게 화하고 자기하고 혁신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또 헷갈린다 그랬죠. 그죠? 이런 글자들이 자기하고 띄웠는지 안 띄웠는지. 그죠? 그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자기 그리고 혁신인데, 자, 지금 이렇게 했으면 여기 띄웠을 수도 있고요, 안 띄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작성한 문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기하고 혁자가 여기 와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정답은 여기를 자기하고 혁신을 띄워놨구나,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죠? 맞죠? 그죠? 자, 그러면 빨리 여기 가서 자기에서 띄웁니다. 그러면 혁자가 내려왔죠. 그죠? 여기 정답이라는 거예요. 아까 맞춤법 검사에서는 자기 혁신이 정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확인이 안 됐는데, 여기서 요 글자 끝단들을 확인하니까 뭐라고 여기 띄었으니까 확인이 됐어요. 이제 정답하고 이제 맞출 수 있는, 요게 이 점을 또 본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이제는 뭐 다 그대로 됐네요. 그죠? 자, 다 정답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교해보고, 이것도 비교해보고. 자, 이래 마지막으로 최종 어떻게 해요? 저장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저장하기 누르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화면이 시간이 다 가면 이제 끝냅니다. 마지막 저장하세요라고 막 알려줍니다. 그럼 빨리 저장하기 누르시고 기다리고 있으면 화면이 탁 가려지죠. 그죠? 가려지면서 또 한 번 더 저장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긴 줍니다. 그죠? 그렇게 저장을 하시고 끝냅니다. 그러면 시험이 끝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단어 몇 개 찾고요, 오타 몇 개 찾고 이러면 벌써 10점, 5개만 찾아도 10점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그 2점, 3점으로 보시면 돼요. 오타 하나가 2점 정도 보시면 제일 무난할 것 같긴 해요. 글자 하나, 띄어쓰기 하나 잘못한 게 바로 2점입니다. 2점. 그죠? 그래서 마지막 꼭 5분 정도 시간 남겨두고 그런 검증 기간을 거치면은 내가 타자를 빨리는 치는데 오타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10점 이상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불합격 될 게 합격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B형을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자, A형보다는 조금 뭐 까다로운데 뭐 많이 까다롭진 않아요. 영타가 좀 많이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영타가 타자가 실력이 잘 안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만 뭐 크게 문제가 있지 다른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B형 전체 마무리하고 검증하는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